당신의 눈 붉은 노을 파란 바다 노란색 꽃, 고양이의 눈 바랜 노을 파란 바다 노란색 꽃, 곤충의 눈 어두운 노을 파란 바다 화려한 꽃, 그리고 당신의 눈.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공진입니다. 당신은 체육대회에 나갑니다. 팀은 오늘도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지요. 골키퍼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자동차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시스타의 멤버였죠. 우리는 이렇게 색을 인지하고 대상을 판단하며 이를 이용해 자취를 감추거나 자신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색은 또한 예술 분야에서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빨간색, 동물들에게 가장 희귀한 색인 파란색까지 인류가 사용한 각각의 색들은 하나같이 흥미로운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의 역사는 문화예술에서도 중요한 획을 그었던 만큼 유튜브에서도 그 색의 역사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학자의 시선에서 과연 색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는 모두 같은 색을 보고 있을까요? 파블로프에게와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스키너의 비둘기와 윤도현의 나비는, 치타와 고릴라는, 혹은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색을 보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은 와이파이처럼 특정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무선통신에 쓰이는 전파가 대략 수십 센티미터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이용한다면 우리의 눈은 그보다 수십만 배나 더 짧은 수백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인 빛을 수신하고 있지요. 우리의 몸속 세포로 만들어낸 이 단백질 기반 안테나는 그 모양에 따라 원뿔세포와 막대세포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 속에서도 이들은 매순간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을 받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는 곧바로 뇌에게 토스를 하고 있지요. 인간의 눈에는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420나노미터와 534나노미터 그리고 564나노미터의 파장을 중심으로 서로가 다른 빛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이렇게 분리수거된 전기 신호들을 취합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빛의 파장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각 파장에 따른 색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이 보는 빛이 와이파이와 같은 2.4GHz와 5GHz 대역의 파장이었다면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지 않아도 유리창 너머로 어떤 와이파이를 쓰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수백만 개의 원뿔세포로 들어온 빛들은 곧바로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세 가지 색의 조합으로 가공되어 우리의 뇌로 하여금 공간상의 영상을 그리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지하는 색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뇌가 만든 허상일 뿐, 우리가 보는 실제의 빛은 하나의 전기신호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반면 원뿔세포가 어두운 빛을 잘 수신하지 못하는 만큼 작은 빛에 대해서도 수신율이 높은 막대세포는 우리로 하여금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이 가지는 막대세포는 고작 한 종류로 결국 낮에 보았던 다채로운 색은 사라진 채 명암만 남게 되고, 심지어 그 수신율이 녹색 파장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낮에는 가장 빛났던 붉은 꽃이 밤이 되면 가장 어두운 색이 되는 브루키네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브루키네 밤이 되어 브루키네. 그렇다면 동물들의 눈도 인간의 눈처럼 세 종류의 원뿔세포와 한 종류의 막대세포의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동물들과 우리는 정말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개도, 고양이도, 앵무새도, 고슴도치도, 문어도, 새우도, 파이리도, 꼬부기도 우리는 모두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찌 보면 다를 리 없을 것만 같습니다. 1900년대에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그것을 애써 의심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러나 1942년 UC 버클리의 생리공학자인 고든 린 월수 교수는 척추동물들의 시각에 대한 책을 저술하며 동물들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를, 더 나아가 이들이 조금은 다르게 색을 인지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뒤이어 1970년대 초 비둘기가 색을 구별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던 한 연구원이 우연히 새가 자외선 색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새가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을 바라볼 것이라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이러한 사실은 무척 당황스럽고 또 흥미로운 것이었지요. 그런데 자외선을 바라본다. 여러분은 자외선 색이 어떤 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보라색과 비슷한 색일까요? 결론은 자외선 색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저 하늘의 새만 안다는 것,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낸 색은 모든 동물들에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나 종종 우리는 색이 뇌가 만든 허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니 말이죠. 인간은 종종 개인주의입니다.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죠. 돌이켜보니 우리 눈은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새들의 시각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들은 예상치 못했던 사실들을 밝혀냅니다. 그 결과 비둘기뿐만 아니라 많은 조류들이 자외선색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실제 대부분의 새와 곤충들은 우리가 가시광이라고 말하는 무지개 색보다도 훨씬 더 자외선이라는 색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오래된 질문들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창문에 자외선 코팅을 하며 새들에겐 창문이 불투명해져서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는 캠핑을 떠납니다. 당신이 상가들로 떠나는 이유는 이 각박한 세상을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야생에 피어있는 다양한 색들은 사실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은 대부분 수분 활동을 위해 벌레와 새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의 색에 불과했던 이 꽃들은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곤충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색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새들에게는 각 원뿔세포마다 작은 오일방울들을 포함하고 있어 두 개의 비슷한 색상 간의 차이를 사람보다 더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꽃들은 인간에게도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지만 사실 꽃의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우리의 눈이 곤충이나 조류가 볼 수 있는 스펙트럼과 일부분 겹치기 때문이었죠. 드레이크 대학의 생물학자인 뮤어 이튼 교수는 만약 당신이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새들도 똑같이 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새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잘못된 틀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 대부분의 동물들은 음식을 찾고 천적을 발견하고 짝을 찾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시각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결국 동물들로 하여금 제각기 다른 시각을 갖도록 진화시켰죠. 자외선도 못 보는 인류가 새보다 못한 눈을 가진 것 같은 이 기분, 아직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사실 원숭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고작 두 가지 색의 조합만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대부분의 포유류들이 구분할 수 있는 색은 우리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죠. 1989년 UC 산타바바라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토이푸들에 대한 행동 연구로부터 그들의 한정된 색 구분이 이러한 이색 경색각에 의한 것임을 알아냅니다. 이들은 오직 두 개의 원뿔 세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빨간색과 녹색이 구분되지 않는 정녹생맹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맛있는 딸기를 강요해도 고양이의 눈에는 맛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빨강, 초록, 파랑으로 구분되는 삼색형 색각을 이용해 더 다채로운 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다른 포유류들보다 무려 100배는 더 많은 색을 구분할 수 있지요. 예! 반면 금붕어는 새와 비슷하게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따라서 자외선이 있는 곳에서 우리보다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지요.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소는 또한 물고기들이 바라보는 색이 자신이 서식하는 환경에 맞춰 진화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이 동물들은 대부분 빨간 빛을 볼 수 없거나 다른 붉은 계열의 파장들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꿀벌이 볼 수 있는 색의 범위는 녹색 파장인 590나노미터 파장 정도에서 끝나며 이는 결국 꿀벌이 빨간색부터 오렌지색까지의 색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꿀벌들로 하여금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검은색 흑곰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죠.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러 산소에 갈 때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새로운 현미경 기술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동물의 눈 구조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중 보기만 해도 다채로운 색의 멘티스 새우는 200파운드의 힘으로 먹이를 기절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워의 주먹으로도 유명하죠. 이들의 망치 같은 발톱으로 인해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절단하는 놈이라는 무서운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지요. 이 녀석의 손은 얼핏 보면 아담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펀치를 날리는 순간에는 그 속도가 무려 22구경 권총의 발사 속도와 맞먹습니다. 종초해야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공격적인 각광류가 또 다른 부분에서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멘티스 새우의 눈에 있는 시각세포의 종류가 무려 16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무려 16개나 되는 시각세포. 도대체 멘티스 새우가 어떤 녀석이길래 사람이 상상조차 못하는 무지개를 보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상상해봅시다.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다채로운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새우들을 말이죠. 사실 과학자들은 멘티스 새우의 눈이 16개의 색수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았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신경생물학자인 저스틴 마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멘티스 새우가 특정한 색을 선택할 때만 음식을 주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새우는 두 색상의 빛을 보고 둘 중에 하나를 발톱으로 찍음으로써 가져갈 간식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 빛의 파장을 바꿈으로써 연구원들은 새우가 얼마나 색을 잘 구분하는지를 밝혀냅니다. 그 결과 16종의 서로 다른 시각세포로 엄청난 색 구분력을 보일 줄 알았던 멘티스 새우는 막상 사람보다 무려 10배나 낮은 색 구분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두고 과학자들은 멘붕. 그러나 멘티스 새우의 귀여운 내 크기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 과학자들은 그들이 뇌에서 색을 많이 처리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된 눈이 뇌의 부족한 처리 수준을 커버함으로써 그들의 환경 내에서 색을 빠르게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라 추측합니다. 결국 색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새우라는 컴퓨터는 좋은 입력 장치를 가졌으나 CPU가 아쉬웠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동물들이 모두 다른 색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자들은 문득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빛이 거의 없는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색을 보고 있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그곳 1.5km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생물들은 거의 완벽한 암흑으로 보여지는 곳에서 정말 색을 인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퀸즐랜드 대학의 페니드 뷰주얼러 박사는 2019년 그녀가 속한 연구팀과 함께 사이언스의 흥미로운 논문을 게재합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심해의 세계에 이 정도의 어둠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빨강, 초록, 파랑의 원뿔 세포 대신 작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막대 세포를 가지고 빛의 명암을 검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척추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 세포의 종류는 하나이며 이것이 왜 우리가 암흑에서 생명이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렇다면 과연 심해에 사는 동물들은 어떨까요? 이 물고기는 은빛가시 지느러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죠. 이 심해의 물고기는 무려 38종 이상의 막대 세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물고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 암흑에서 가장 많은 색을 구분할 수 있는 동물일지도 모릅니다. 바젤대학의 잘츠부르커 교수는 많은 종류의 심해 물고기들이 이러한 특별한 환경에 의해서 막대 세포 기반 시각을 몇 번이고 발전시킨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인류가 심해에 사는
진화라는 동물이었다면 인간들 역시 더 많은 종류의 막대세포들을 가지도록 진화했을지도 모르죠.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동물들이 그들의 눈으로 또다시 서로 다른 색을 구분하는 세계에 이러한 진실을 깨달아가는 연구들은 결국 인류에게 빛과 색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이언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 동물과 색에 관련한 많은 발견들을 종막라한 리뷰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제는 진화생물학자, 행동생태학자, 심리학자, 광학물리학자, 시각생리학자, 유전학자, 인류학자 등이 동물과 색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동물이 몸으로 나타내는 색과 또 그 색을 보기 위해 진화된 시각적 능력들에 대한 비밀을 끊임없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 저 멀리 외계인의 존재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외계의 생명체들은 우리와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죠. 그동안의 공상과학 영화 속 외계인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들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인간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마다 바라보는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쩌면 외계인에 대한 더 흥미로운 상상을 그려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외계인을 만납니다. 당신의 눈에서 외계인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죠. 때마침 외계인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외계인의 눈에서 당신은 붉은색 뼈를 가진 투명한 피부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외계인의 눈은 엑스레이의 영역에서 색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외계인들의 눈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입니다. 외계인의 뇌에서 엑스레이의 빛들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채로운 색상입니다. 이윽고 이 서로 다른 우주에서 온 생명체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 다르게 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20년에 발행된 긴급과학을 보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그들의 영화 속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의 결말은 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보다 놀라운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